오늘도 우리 전성경 매니저님 그리고 새롭게 오신 박예솔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마인드 스케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박예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강연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평소에 아이를 보면서 마인드 스케치 잘 듣고 있어요. 좋은 기회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이 출산하신 거라고는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앞으로 저희 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는 흉기를 챙겨 나와 한 PC방으로 향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며 벽돌로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쯤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을 폭행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B양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이렇게 욕구나 생각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나를 강하게 끌고 가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언제부터 이 생각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데도 자기는 옳다고 여겨서 따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섭네요. 이런 사건은 드러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들은 내 마음에서 점점 자라서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말과 행동으로 또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미 저질러버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불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날 파괴하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강사님? 위에서 보신 사건들의 특징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분노 조절 장애처럼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잘못 표출된 것이죠. 그때 올라온 생각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사사건건에 나오는 사건들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해 본 적 없나요? 많죠. 특히 가족들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감정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또 표현하고 그래서 크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미운 마음, 싫은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 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막상 엄마와 대화할 때 별거 아닌 일로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화가 나고 엄마와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짜증과 분노,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 그런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대들고 나면 나중에 또 후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나의 원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남편에 대해 그렇지 않나요? 남편에게 고맙고 이 결혼 정말 잘했다. 우리 남편 너무 좋다 싶다가도 아휴 혼자 사는 게 낫지.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할 때가 있어요. 분명 내 마음인데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네, 맞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라 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과 달리 이상하게 막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이 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늦게까지 또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또 생각할 때는 고맙고 그런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건데도 막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다든지 막 육아나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 싶을 때는 막 갑자기 열이 받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거든요. 좀 짜증이 나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100일 조금 지났는데 주변에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가 예쁘긴 한데 가끔 우울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를 낳으면 내 중심의 삶이 아이 중심의 삶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기도 하고 자신이 누렸던 삶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사라졌어 라는 생각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부터 사랑하고 소중한 아기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믿고 내 삶을 빼앗아간 존재로 보이고 아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끝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대요. 아이를 재우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진짜요? 들기도 했다고 해요. 분명 너무 원했던 아기이고 아기가 있어서 가족들이나 자신이 너무 행복해졌는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와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네,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주은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는 생각이 전부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잖아요. 네.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인데 계속 그 생각이 나거나 엉뚱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질투가 올라와서 누리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내 마음이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해야 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을 넣어주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묻지마 폭행이나 여러 사건들처럼요. 오늘 여러분들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난한 농부에게 어느 날 동네 어르신께서 포도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그 어르신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 덕분에 아픈 아기도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되고 외식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죠.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도 남겨놓고 아이들에게도 주인에게 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세를 받으러 주인의 하인들이 오자 때리고 죽이고 하나뿐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었어요.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큰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우쭐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포도원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포도원은 내 것이야 하는 생각으로 주인의 하인과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네, 정말 포도원 농부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그 입양된 아들이 평생을 키워주신 양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인간의 생각이 정말 무섭네요. 그니까요. 네, 맞아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배우자를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남편이 직장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면 어떡하지?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의심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마음 전체를 이 생각이 장악해서 끌고 가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상대방을 너무 괴롭게 만들고 결국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의처증과 의부증을 부정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신질환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의심을 제외하고는 정신적으로 전혀 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이래요. 네, 모든 면에서 정상인데 배우자를 의심하는 병을 버리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넣어준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것이라면 하나이지 둘이 아닐 것입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더 원숭이가 떠오르고 생각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원숭이 생각 방금 했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치 누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원숭이가 더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즉,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무서운 게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도 내 생각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를 해보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고마운 남편에게 미운 감정이 들지? 찬찬히 생각해보면 원래 내 마음이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사람들이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이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자신에게서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싸우던 부부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이혼에까지 이르는 부부들 또한 생각에 이끌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하려고 하거나 내 의지로 변화를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마음에서 나를 이끌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마음의 선을 분명하게 세워 순간순간 들어지는 악한 생각을 제하고 내 생각이 그러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제 마음에서 나오니까 날 끌고 가는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지 않았거든요. 자기 생각 중에서 내 마음과 다른 생각, 날 끌고 가는 생각을 알아채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으면 내게 들어지는 생각을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고립되고 그 안에 생각에 끌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꺼내놓고 보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다른 생각이 있네 하고 발견하고 나를 이끌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만 혼자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를 이끄는 해로운 생각들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 또 엉뚱한 생각, 원치 않는 생각이 들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꺼내놓아야 하겠네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넣어주는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어서 꺼내서 처리해야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싸움과 불행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살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냥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성경 매니저님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올라온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해서 후회한 적이 정말 많은데요. 가까운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함께 사는 평생 짝, 제 남편과의 다툼에서 그런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몸도 막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집은 어지러져 있고 아기는 울고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막 퇴근하고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낸 적이 진짜 많거든요.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저희 남편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런 표정인데 남편도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힘들 텐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막 내 몸이 힘들고 또 상황이 짜증나니까 그냥 올라오는 생각대로 바로 이야기해버리고 행동해버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별것 아닌데도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싸우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게 되어버려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내게서 올라오는 많은 생각 중에 추측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믿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그러한 생각을 남편과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겨내고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내게 든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한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오해한 것이었구나 느낄 때가 많았어요. 교류를 통해 오해가 아닌 걸 알게 되고 내 속에 들어지는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남편과 다퉜더라도 그때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리고 나만의 의지로는 내 안에서 들어지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네, 저는 아까 그 강사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청소년기 때 한창 부모님 말 안 듣고 반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네요. 네, 말 잘 들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억압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느 날은 사소한 문제로 엄마랑 또 이야기를 하다가 싸웠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라고 했었거든요. 네. 엄마가 엄청 충격 먹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표정이 진짜 울 것 같으시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제 마음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러기 싫은데 자꾸 엄마에게 나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상처받고 저도 힘들어서 둘 다 막 울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더 큰 고통을 만났을 텐데 그때 그렇게 잡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었거든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과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닌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특히 철없었던 사춘기 시절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지는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서 사실이 아닌 것에 이끌려 불행한 삶으로 빠져버리기 쉬우니까요. 청소년기에 이런 마음의 세계에 대해 배워서 순간순간 들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까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내 안의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할 수 있다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질 때 마음의 선을 분명하게 세워서 순간순간 들어지는 생각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한다면 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